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국가의 많은 그 자원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많은 감정적인 소비를 갖다가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상대편에 대한 뭐 본인들이 이제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 전체적으로 막 그 갈등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이제 나타나는 것 같고, 갈등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된 당선인들의 모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국가 전반에 대해서 뭐 어떤 걱정하거나 그게 아니고, 어떻게 4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깊이 연구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을 갖다 많이 어디다 투입시켜 가지고 우리 편을 국민들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은, 항상 얘기하지만은. 네, 이런 걸 좀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박명림 연세대 교수 정치학, 이분이 중앙일보에 17자 중앙 10평을 썼는데, 자멸 국가의 물줄기를 돌리자. 국회의원 300명보다, 그 다음에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뭐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깊숙하게 우리 대한민국 정체를 놓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분의 그 얘기를 한번 같이 그 연구를 해보도록, 좀 굉장히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얼른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잘 지금 우리 국민들이 꼭 그렇게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해체 이후 인류 절반을 좌우했던 소련 제국의 멸망에 관한 성찰들은 그 붕괴의 원인이 전쟁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부 요인 때문이었다는 점을 규명한 바 있다. 인간 자유와 자아 실현의 부재, 이념 파당을 넘는 국가 전체 의제의 방기, 국가 기제의 작동 불능, 내부 분열과 파쟁으로 인한 최후 충돌 등이 그런 내부 요인들이다. 실제 거대 제국이 무너지는 광경은 일대 충격적인 동시에 역사적 장관이었다. 한 시대 앞서 최고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평화에 관한 저작에서 어떤 사회 질서든 자신의 손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진실일 것이라며 인간 공동체 멸망 원인의 일단을 진단한 바 있다. 소련의 사례와 케인즈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인류 역사와 지혜는 제국 및 국가 소멸의 군현에 대해 합의에 가까운 경로와 해석을 보여준다. 로마 제국의 붕괴 사례는 그 정수요 고견이다. 근데 권력 분립과 민주공화국 사상을 정초한 선현은 권력의 독임과 전제, 빠른 발전과 번영이 로마 몰락의 원인이었음을 주장한다. 현대 한국의 궤적에 비춰 로마 몰락의 빠른 가업 성취의 산물이라는 지적은 섬뜩하다. 로마 제국 쇠망에 대한 대저작을 남긴 역사가에 따르면 자연과 시간, 외부의 침략과 파괴, 자연의 물질의 남용이 아니라 내부 불화와 적대가 가장 치명적인 쇠망 원인이었다. 외부 전쟁에는 승승장구했던 로마 제국도 내부 분열이라는 적에는 패배했던 것이다. 법의 전제가 불화와 파괴를 완성했다. 조화와 균형 대신 항상 처벌과 저항을 가리기 때문이다. 시간도 야만족도 하지 못한 로마 파괴의 멸망을 초래한 것은 로마인들 자신이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세상 탓도 하고 여러 가지 탓을 하지만은, 저도 이제 이 나이까지 살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 내 탓이 다른 사람 탓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네. 현대 사회과학을 정취한 최고 학자에 따르면 장엄한 고대 문명의 몰락이라는 로마 붕괴의 드라마는 외부 일격으로 갑자기 도래하지 않았다. 로마의 본질과 정신 내부로부터의 변질에 기인했다.
외부 요인은 오랫동안 진행되던 내부 요인의 종지부를 찍었을 뿐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물질 문명과 기술 수준, 국가 경제와 권력 면에서 세계 한 자릿수 등이 또는 선두권에 있다. 몇몇 첨단 상품, 기술, 문화, 경제, 국방, 과학, 의료 분야의 세계 순위는 10위권에 물론 4, 6위권 심지어 1, 3위권을 차지한다.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오늘처럼 한국 문명의 이상과 넓이가 세계 앞자리에 선 적은 없었다. 여러 국제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산업화 시작 이후 국가 경제나 1인당 소득의 증가 속도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놀라운 성취다. 그들은 한국을 산업화 시작한 때도 한국을 산업화 시작 한 세대도 안 돼요. 제1세계에 진입한 국가로 분류한다. 모든 나라가 같이 벌인 경주에서 한국은 추월을 거듭하며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바친 땀과 희생은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한다. 어떤 종합 국력 지표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프랑스를 연속으로 제치고 있다. 국제체제 이론에 이르면 한국은 제국과 국가 사이 준제국의 이상에 올라섰음이 분명하다. 근대 시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비등하거나 오히려 넘어서는 이상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인간과 생명의 부정적 지표에서도 한국은 단연 앞자리에 선다. 출산도, 자살도, 청년 사망도, 노인 빈곤도,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국가 소멸 지표도 그러하다. 자기 보존과 자기 연장을 근본 존재 이유로 삼는 국가가, 인간과 국가가 어떤 외부 침략이나 요인도 없이 스스로 자기 생명과 자기 연장 중단의 경로를 겪고 있다. 정말 이거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외부와의 전쟁에서는 훌륭히 나라를 지켜왔던 우리다.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와 자유 경제와 문명의 절정에서 한국 정점을 말하는 혹독한 역설에 직면하고 있다. 자멸적 선택, 자멸국가 경로다. 소련과 로마처럼 청나라 멸망의 단초 역시 제국의 절정에서 비롯되었다는 통찰은 오늘의 한국인의 모고를 송연하게 한다. 한국은 여러 국제 비교 지표에서 보듯 내부 갈등에서 세계 선두권이다. 제국과 나라를 파멸을 이끄는 최고 원인인 내부 갈등을 극복할 제도와 리더십,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니다. 그 반대다.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와 청산 의지 때문에 그런 제도나 인물을 향한 이성과 열정을 애당초 갖고 싶지 않는 것이다.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갈라져 지탱한 나라는 없다. 스스로 갈라져 발전한 나라는 더욱 없다. 종교와 정치와 역사 일관된 근본 가르침이다. 인간과 생명, 나라와 전체 문자에 대한 자멸로 달려가는 물줄기를 반드시 돌려야 한다. 문명의 멸망에 관한 인문 역사와 생명체의 멸종에 대한 자연과학의 최고 지혜들은 놀랍게도 결론은 같다. 진리란 뜻이다. 한번 소멸의 길로 접어든 문명과 생명체들을 되돌린 사례는 극히 적다. 아니 거의 없다. 자멸을 말할 필요도 없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이렇게 약간 일반화 시켜갖고 써놓으셨지만은 가장 살펴볼 게 아까 제가 잠깐 방송했던 선관위 문제라든가 지금 이제 정치인들 문제겠죠. 일반 국민들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제인가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취임사에서 얘기했죠. 제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앞으로 이제 자기 이제 검찰 조직에 얘기를 한 겁니다.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해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죄가 지은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그 죄형을 갖다가 반드시 적용을 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빨리 무혐의 처리를 해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일반 서민들은 너무 잘 일반 서민들한테 적용이 되죠. 벌금이 아니면 막 행정벌에 가태료까지 적용시키면서 하는데 지금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몇 개씩 범죄가 드러나도 어떤 행위를 해도 국가에서 세금으로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또 그런 기구들을 갖다가 방탄 삼아서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박명림 이 교수님이 기왕에 글을 쓰셨으면은 한번 용기를 내 가지고 그래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원인들이 뭔가를 갖다가 분명하게 한번 적시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렵죠. 뭐 그렇게 적시하기는 어렵고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작년부터 주장했던 게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 그 다음에 일부 국가 공무원들의 어느 정도 이상이 되려면 반드시 군력을 필요하는 이런 법률 안에 제도 정비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걸 갖다 놀이터 삼지 않고 또 그 한번 권력을 얻게 되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주변의 권력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갖다가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맹세하다시피 하는 사람들. 이런 걸 우리 이제 교수님이 보시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정말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려고 우리 한국인들이 바친 땀과 희생은 정말로 숙연하게 할 만큼 특히나 우리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이 몇 분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대한민국을 갖다가 균열시키고 붕괴시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